좋아요, 여러분. 이걸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막 나온 정말 아름다운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난주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플로리다 주지사 데산티스입니다. 그는 플로리다주에서 샤리아법을 금지시켰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테러 단체와 싸우고 플로리다에서 샤리아법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법안은 샤리아법을 포함한 외국 및 종교 법률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법안들은 사실상 적들에게 야, 있잖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는 당신들 유목민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나라에서는, 즉 미합중국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전 세계와 차별화시키는 근본적인 미국의 가치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이슬람 혐오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슬람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무슬림 보호를 말하지만 무슬림과 이슬람은 함께 성장합니다. 알겠어요. 즉, 이슬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외국 문화를 달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도 이런 혐오 발언법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호주의 혐오 발언법에선 다른 공동체에 심술궂고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맥락에서라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심한지 보이시나요? 정말 한심합니다. 무슬림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힌두교인 같은 다신교도들에게 보이는 대부분의 칭호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돌과 바위도 내 뒤에 유대인이 숨어있다. 와서 죽여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징후가 혐오 발언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애초에 혐오 발언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슬림들, 그리고 제가 주 이름을 잊었는데 방글라데시계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니요,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세대 방글라데시 이민자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무슬림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이슬람 혐오를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이슬람 비하 미국인을 증오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경찰, 법무장관,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사무국에 이러한 사례들을 증오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담 아슬란 살림, 사담 후세인, 물론 민주당을 대표하는 민주당원입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 폭행 및 구타 법률에 이슬람 혐오 정의를 추가합니다. 아직 통과 여부는 미정이며 저는 통과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통과시킨 것과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에 에봇 주지사도 비슷한 법에 서명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에서 샤리아 단지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에봇 주지사는 에픽시티 등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 4211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구역, 말하자면 자신들만의 개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비무슬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무슬림들이 함께 살지 않길 바라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9에이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말씀대로 마시드 홈즈는 무슬림만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름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무슬림 이름에 마을이 붙는 그런 이름이겠죠, 맞죠? 거리 이름들도 칼딘, 타리크 빈 지야드처럼 모두 위대한 정복자들의 이름이죠. 사람들도 그 정복자들을 구글링해서 우리가 뭘 하려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 포비아. 타리크 빈 지야드를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안달루시아 같은 다양한 구역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과거 영광들을 모두 담아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형제요, 우리는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비무슬림,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관리비가 있어요. 두바이에선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매년 내는 관리비처럼 서비스 요금, 잔디 깎기, 눈 치우기 비용 등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요금의 75%가 당신이 내는 서비스 요금 중에서 마스지드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겁니다. 당연히 만약 당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왜 무슬림들을 도와야 하냐고요. 알겠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진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조항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이미 그걸 넣어놨어요. 어쨌든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고 공개적으로 샤리아 마을을 만들며 텍사스 사람들을 속이고 차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무슬림들은 그 대단한 무슬림 도시로 오는 걸 꺼리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싶다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슬람은 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퍼지고 있어요. 정말 부패했죠. 이슬람은 거의 모든 서구 사회의 영역에 침투했습니다. 그게 영국이든 호주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을 침호하고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자녀들, 조카들, 손주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트럼프가 2020년 첫 임기 때 죽인 카심 솔레이마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장군 카심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라고 명령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연방 당국은 그의 조카 딸과 그 조카 딸의 딸을 미국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죠. 이걸 보세요. 이란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강요받고 마사 아미니처럼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 솔레이마니는 쿠드스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동상까지 세웠죠. 이 남자는 이란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제 최고 지도자 무즈타바 후세인은 런던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을 누리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란에서 권력을 갖고 자녀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사치를 누립니다. 이 사람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부족하고 사방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 아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미워해도 부족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 노력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까지 하마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와 그녀의 딸은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 영주권자였습니다. 아프샤르는 고인이 된 이란의 소장 카심 솔레이마니의 조카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란 정권의 공개적인 지지자이기도 하다고 국무장관은 말합니다. 지지자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정권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 여성 몇 명이 그들 기준으로 노출이 심한 서양식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슬람 정권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정권 인사들의 친척이라 그들을 추종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양식 이란인들은 모두 이슬람 정권을 싫어합니다. 아프샤르는 고인이 된 이란의 카심 솔레이마니 소장의 조카입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을 자축하고 우리나라를 위대한 사탕이라고 부른 이란 정권의 공개적인 지지자라고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아프샤르와 그녀의 딸의 법적 신분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ICE의 구금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란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네, 그들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쉬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슬람 정권에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패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군인들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단지 트럼프에게 봐라, 이건 불법 전쟁이다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죠. 트럼프 망상 증후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 죽음을 바라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진심으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라크 전쟁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미국인들이 사담 후세인을 응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사담 후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아마 20년 전쯤에는 세상이 달라던 것 같습니다. 부패가 우리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이제는 반역죄법을 다시 도입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만디 하산은 명백한 이슬람주의자 추종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바이든도 싫어합니다. 빌 클린턴도 싫어합니다. 모두를 싫어해요. 모든 미국인을 싫어하고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는 완전히 극단적인 시아파 이슬람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극좌 진보주의자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 너는 날아다니는 당나귀를 믿잖아. 너는 부르카를 옹호하고 그의 아내를 본 사람이 있냐? 한번 봅시다. 메우디 하산, 아내. 아니요. 사실 아니요. 저 사람은 그의 아내가 아니요. 아니요. 아무도 그의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2025년 10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그는 20년 가까이 대중의 시선을 받아왔고 갈색 피부 여성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는 또한 가끔씩 자신의 가족 생활에 대해 언급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4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아무도 그의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아무도 그의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메우디 하산은 강경한 급진 시아파 이슬람주의자예요. 알겠어요. 그는 불행히도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을 싫어요. 그는 가자를 사랑하고 하마스를 사랑하며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사랑해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위해 아부하거나 비위를 맞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트럼프 광증만이 아니에요. 그는 미국 전체를 싫어해요. 제가 확신하는데 메우디 하산은 그 사람이 누구든 싫어했을 거예요. 네, 메우디 하산은 보통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유일한 바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좌파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는 좌파가 아니에요. 워키즘 신봉자도 아니에요. 그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예요. 그래서 제 질문은 마르코 루비오에게입니다. 이런 반역자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요? 잼크 위구르, 아나키스트 파리아는 적어도 미국 군인들을 신경 쓰는 척은 합니다. 그들은 심각한 이스라엘 망상 증후군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려야 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바로 암입니다. 미국 정부, 세속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것들이 바로 암입니다. 제가 반역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 주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좌파 성향의 워키즘 신봉자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미국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사람은 국경을 열면 모두가 함께 쿰바야를 부를 거라 믿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언젠가 인생 경험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나이가 들며 더 이성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금 보여드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슬람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미국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정반대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충성은 어떤 국가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라불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어 반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저는 당신과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국기를 태우는 것 같은 거요. 정말 월라히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라를 두고 왈라히로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를 불태워야 해요. 우리는 미국 정부, 즉 전 세계 테러 조직을 완전히 불태워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장 나쁘고 폭력적이며 사악하고 역겨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모두에게 세상을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겹고 피로 얼룩지고 집단 학살을 저지른 노예주들이 만든 형편없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지만 세상에 끔찍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당신이 역할을 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 이 여성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좌파 마르크스주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는 왈라히라고 말하며 팔레스타인을 다시 지지했습니다. 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에는 연민을 보이면서 이 잔혹한 폭정 정권에 학살당한 이란 국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슬람이나 시아파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르코 루비오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박탈이 쉽지 않으니 마르코 루비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내 반미 배신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결책은 반역법 제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뿐 아니라 연관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 활동가일 수 있고 또 다른 남자도 있습니다. 둘은 서로 또는 단체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자를 보세요. 무슬림 형제단 출신인 이 남자는 그들의 미국에 대한 의도를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전략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위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적어도 다와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지금은요. 다와는 이슬람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관점에서 전 세계를 개혁하고 싶어합니다. 즉, 샤리아가 어디에나 적용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 지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념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알라 수브하나후와 타알라께서 이 umma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umma는 이슬람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는 그들의 신인 알라가 무슬림 공동체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것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의 단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오직 알라만이 아십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옛 서구 세계, 즉 현재 문명 중에서 서구 세계가 최상위에 있지만 그 서구 세계가 사라지고 이슬람이 주도하는 세계로 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망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위협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미주의자들의 그린카드 취소는 좋은 조치입니다.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마르코 루비오. 하지만 미국 여권 소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역법을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은 단 한 명에게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19세기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반역죄로 재판을 받았죠. 몇몇 사람들은 종신형을 받았지만 이후 사면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따른 범죄이기 때문이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들을 예전처럼 유지하고 싶다면 전례 없는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들었으니 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에서 그들을 봤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음의 광신도 집단입니다. 그들은 순교에 대한 망상에 너무 집착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전, 소위 휴전 이후에도, 제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휴전 이후에도 그들은 내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들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며 우리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교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 의무가 없습니다.